1971년 어느 날 밤, 대한민국 청와대에 한 통의 극비 명령이 떨어집니다. 무조건 6개월 안에 우리 손으로 소총을 만들어내라. 단 미국은 절대 몰라야 한다. 당시 우리에겐 설계도 한 장, 제대로 된 쇳물 한 바가지도 없었습니다. 만약 들킨다면 미국의 원조는 끊기고 국가 안보는 파탄날 상황이었죠. 맨땅에 헤딩하며 세계를 놀라게 한 K방산의 기적. 그 시작은 범죄에 가까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무기 독립의 소름 돋는 뒷이야기를 파헤쳐보겠습니다. 1969년 미국 닉슨 대통령이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의 손으로 해결하라. 사실상 미군 철수 통보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최고조인데 우리 손에는 쓸만한 총 한 자루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결단합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다고 말이죠. 프로젝트 이름은 번개사업. 번개처럼 빠르게 무기를 찍어내라는 특명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초기 멤버들은 불가능한 임무 앞에 섰습니다. 설계도가 없으니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미군 총을 몰래 베끼는 것이었죠. 미군이 준 M16 소총을 몰래 분해해서 그대로 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철의 강도조차 알 수 없었고 모든 것을 추측으로 해야 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쇠를 끓여보고 망치로 때려보며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미군 사찰단이 오면 가짜 벽을 세워 무기를 숨기기도 했습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기적인 상황 속에서 연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가족들에게 행선지도 알리지 못한 채 비밀 연구소에 갇혔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도면을 그리고 또 그렸지만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백 번의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첫 번째 시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험 발사에서 총열이 폭발하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마침내 1971년 말 우리 손으로 만든 첫 소총이 탄생했습니다. 소총 다음은 미사일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집요하게 방해했죠. 핵심 부품 수출을 금지하고 기술 이전도 철저히 막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물상에서 부품을 구하기 시작했죠. 폐기된 기계를 개조하고 화학약품을 섞어 연료를 만들었습니다. 1978년 드디어 세계 7번째 지대지 미사일 100공 발사에 성공합니다. 전 세계가 비웃던 복제 국가가 미사일 보유국이 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우리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미군 총을 몰래 뜯어보며 눈물 흘리던 나라는 이제 없습니다. 번개 사업의 그 무모했던 열정이 오늘날 100조 원 시장의 K방산을 만들었습니다. 무기는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남에게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이름 없이 사라져간 초기 연구원들의 헌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 무기가 이토록 눈물겨운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다음 편에서는 K방산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된 놀라운 전략을 공개합니다. 1970년대 초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지하비밀연구실에서는 숨죽인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미군이 제공한 M16 소총을 분해하고 또 분해하며 모든 부품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설계도가 아니라 바로 재료였습니다. 어떤 강철을 써야 하는지 알 수 없었죠. 연구원들은 총신을 잘라내 화학 분석을 시도했지만 당시 기술로는 정확한 성분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놀랍게도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통한 역추적이었습니다. 강철을 녹이고 두드리고 쏘아보며 미군 총과 가장 비슷한 성질을 찾아내는 원시적인 방법이었죠. 1971년 어느 날 미군 사찰단이 예고 없이 연구소를 방문한다는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연구원들은 서둘러 가짜 벽을 세우고 그 뒤에 모든 복제 무기와 부품들을 숨겨야 했습니다. 만약 발각된다면 미국의 군사 원조는 즉시 중단되고 연구소는 폐쇄될 위기였습니다. 긴장 속에 진행된 사찰은 다행히 무사히 넘어갔지만 연구원들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소총 개발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1972년 드디어 시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시험 발사에서 총신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강철의 열처리 과정에서 미세한 오차가 치명적인 결함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좌절할 틈도 없이 연구팀은 다시 처음부터 재료 배합을 수정하고 열처리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 끝에 1974년 마침내 국산 소총 1호가 정식으로 작동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연구원들은 환호했지만 정부는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아직 미국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소총 개발에 성공한 정부는 이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미사일이었죠. 1970년대 중반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 시도를 감지하고 강력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부품과 기술 이전을 전면 금지했고 관련 장비 수출도 막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밀리에 배꼽 미사일 프로젝트를 가동시켰죠. 연구팀은 고물상을 뒤지며 쓸만한 부품을 찾아냈고 민간 화학 공장에서 로켓 연료를 개발했습니다. 유도 시스템은 당시 최신 기술이었던 자이로스코프를 독자적으로 제작해 장착했습니다. 1975년 첫 발사 시험에서 미사일은 발사 직후 방향을 잃고 산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공중에서 폭발했고 세 번째는 목표 지점을 수십 킬로미터나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설계를 수정해 나갔죠. 1978년 9월 26일 드디어 배꼽 미사일이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하는 역사적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지대지 미사일을 독자 개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막으려 했던 기술을 한국이 스스로 개발해낸 것이었으니까요. 이 성공은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독립을 향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죠. 배꼽 미사일의 성공 이후 한국의 방위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들어 전차, 장갑차, 함정 등 주요 무기체계를 차례로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때 미군 총을 몰래 분해하며 눈물 흘리던 연구원들의 후배들이 이제는 세계 시장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처절했던 비밀 작전들이 오늘날 K방산 신화의 진짜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K방산이 어떻게 세계 무기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978년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 미사일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감시는 더욱 강화되었죠. 배꼽 미사일 성공 이후 청와대에는 또 다른 극비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바로 전차 개발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이 보유한 전차는 모두 미국제 M48 패튼이었습니다. 노후화된 구형 전차였죠. 북한은 이미 소련제 최신형 전차를 대량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전차 개발 요청을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죠. 국방과학연구소는 다시 한번 불가능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전차를 직접 만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차는 소총이나 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른 복잡한 무기체계였습니다. 수만 개의 부품이 필요했죠. 연구원들은 미군 부대에 버려진 고장난 전차를 몰래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분해하기 시작했죠. 엔진, 변속기, 포탑, 장갑판, 하나하나 치수를 재고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손으로 직접 그린 도면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장갑판이었습니다. 적의 포탄을 막아낼 특수 강철을 만들 기술이 없었던 것입니다. 포스코와 협력하여 수백 번의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강철을 녹이고 두드리고 다시 녹이기를 반복했죠. 1983년 드디어 시제품이 완성됩니다. 이름은 K1 전차,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차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시험 발사에서 포탑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3명의 연구원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언론은 국산 전차 개발의 무모함을 비판했습니다. 미국제 전차를 사는 게 낫다는 여론이 들끓었죠. 연구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설계를 수정했습니다. 밤낮 없이 작업했죠. 1985년 두 번째 시제품이 완성됩니다. 이번에는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K1 전차는 미국제 M1 에이브람스와 비교 시험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무기 개발을 견제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했습니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우리는 손발이 묶인 채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죠. 국방과학연구소는 비밀리에 사거리 연장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미국 몰래 진행된 또 하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 질서가 재편됩니다. 한국 방산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걸프전에서 미국제 패트리오트 미사일의 활약을 본 세계는 첨단 무기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30년간 축적한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999년 K9 자주포가 개발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사격 속도와 정확도를 자랑하는 무기였습니다. 터키가 첫 수출 계약을 체결합니다. 한국 방산 수출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세계가 놀랐죠. 이어서 폴란드, 인도, 호주까지 K9 자주포를 도입합니다. 한국 무기의 우수성이 입증된 것입니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은 잠수함, 구축함, 전투기까지 독자 개발에 성공합니다. 더 이상 복제가 아니었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이 시작됩니다. 미국의 F-35에 맞서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였죠. 미국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50년간 그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2022년 KF-21 시제기가 첫 비행에 성공합니다.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이 된 순간입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을 주문합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이었죠. 50년 전 미군 총을 몰래 분해하던 그 나라가 이제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번개 사업으로 시작된 무모한 도전이 K방산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 K방산의 미래와 숨겨진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방산은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핵심 기술들이 남아있었습니다. 특히 전투기 엔진과 핵심 반도체 기술은 여전히 미국 손안에 있었죠. 2010년대 들어 한국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합니다. 바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 KF-21 보라매 프로젝트는 순수 국산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미국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고 우리는 다시 독자 개발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50년 전 총을 복제하던 그 정신으로 이번엔 전투기 핵심 부품에 도전했습니다. 능동전자주사 레이더 AESA는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최첨단 장비입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하나시스템은 독자 개발에 성공해냈습니다. 2022년 7월 KF-21 보라매가 드디어 하늘을 날았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나라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엔진만큼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제품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금도 국산 엔진 개발을 위해 밤낮 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도 놀라운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첫 번째 대박이었죠. K2 전차 980대와 K9 자주포 672문 총 20조 원 규모의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호주는 K9 자주포를 도입했고 노르웨이도 K9 선더를 선택했습니다. 이집트, 루마니아, 인도까지 전 세계가 한국 무기의 성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9위에 올랐습니다. 50년 전 총 한 자루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의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과의 미사일 사거리 협정은 2021년에야 완전히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42년 동안 우리는 우리 땅을 지킬 무기조차 마음대로 만들 수 없었던 겁니다. 핵잠수함 개발도 여전히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민감한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고 기술 자립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에드는 지금도 레이저 무기와 전자기펄스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무인 전투체계와 AI 기반 지휘통제 시스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1971년 번개 사업으로 시작된 무기 독립의 여정은 이제 50년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몰래 총을 복제하던 그 절박함이 오늘날 K방산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름 없이 사라진 초기 연구원들의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에게조차 하는 일을 말하지 못한 채 조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무기는 전쟁을 위한 게 아니라 다시는 지배받지 않겠다는 위지의 상징입니다. 대한민국의 무기 독립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방산의 이런 숨겨진 역사를 알고 계셨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한반도 스토리는 앞으로도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